뭐라고요? 내 여동생과 내 남편이 뭐를 했다고요? 그녀의 손에 들린 증거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언니는 일만 하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잖아?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동생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지영아, 용서해줘.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 진짜야. 뭐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너 정말 그런 거야? 새벽 병원 복도, 울려 퍼지는 위급한 경보음.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어디 있어? 그럼 지금부터 한 약사의 무너진 삶과 사랑하면 안 될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2년 차 약사 임지영의 인생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대학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하며 남편 윤민석과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지영은 그날 4년 만에 만난 여동생 임수진의 달라진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 어때? 많이 달라졌지? 수진은 탄탄한 복근과 군살 하나 없는 다리를 과시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지영은 남편 민석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수진의 몸매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지영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죠. 지영은 약사로서의 철저한 분석력과 꼼꼼함으로 20년간 병원 약제부를 이끌어왔어요.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의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녀의 능력은 병원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죠.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민석은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죠. 지영이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은 PT 받느라 늦었어. 요즘 건강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밤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잔주름이 늘어난 얼굴, 약제부 일로 지친 눈, 그리고 점점 느슨해지는 몸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건강관리 좀 하는 것뿐이야. 민석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52세 약사의 직감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석의 셔츠에서 맡은 향기는 분명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약사로서의 분석적인 눈은 이미 수상한 점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남편의 샴푸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남성용 샴푸였지만 내용물은 다른 향이었어요. 무심코 그 샴푸를 사용한 날, 지영은 여동생 수진이 SNS에 올린 사진 속 욕실에서 똑같은 샴푸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지영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수진은 이혼 후 서울로 돌아와 강남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와 달리 학업보다 외모에 신경 쓰며 자란 수진은 늘 지영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머리만 좋지 여자로서의 매력은 없어. 그런 말에도 지영은 늘 여동생을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도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니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우연은 없다고 생각한 지영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검토하는 것처럼 차분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월세 납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영은 감정을 누르고 분석을 계속했어요. 직장 동료인 법의학 전문의 김도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알아?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김도윤은 놀랐지만 곧 연락처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설 탐정 장현우는 일주일간의 미행 끝에 결정적인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민석과 수진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까지. 사진을 보는 순간 지영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두 분은 6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며 지영은 약물 분석처럼 감정을 차단하고 사실만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여동생.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영은 남편의 가방에서 비타민이라고 적힌 약통을 발견했어요. 약사의 직감으로 그 약을 분석해보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제였습니다. 이 약은 수진이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만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를 노렸어요.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도 올 거지?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와, 알았지? 수진의 메시지와 함께 올라온 사진은 지영의 가슴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 놓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몸이 떨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드러난 얼굴, 약제부 일로 지친 눈, 운동할 시간 없이 살짝 처진 몸매. 수진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마음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는 일만 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잖아. 민석 오빠가 날 찾은 건 당연한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지영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주말 민석은 또다시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지영은 탐정에게 연락해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오후 탐정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강남역 근처 산부인과로 오세요. 두 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산부인과 앞에 도착한 그녀는 창문 너머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수진과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민석을 목격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임신이라고? 내 남편의 아이를. 지영은 그 자리에서 흐느꼈어요. 22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보낸 세월, 병원에서 밤샘 근무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와 민석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지영의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지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모든 감정을 눌러 담았어요. 병원 약제실에서 쓰는 것과 같은 냉정함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최대한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특히 불륜 상대가 처제라는 점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영은 맞대면할 순간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귀가했을 때 지영은 식탁 위에 모든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명할 기회를 줄게. 어떻게 내 여동생과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지영아, 이건. 그러니까 말을 더듬던 민석은 이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수진이가 그녀의 몸매에 반해서 처음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었는데 그래서 내 여동생을 임신시켰어?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원했어.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지영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증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사인해.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지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모든 걸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민석 오빠를 사랑해. 그리고 우린 아이도 생겼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지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나 난 언니의 그림자였어? 좋은 대학, 안정된 직업, 완벽한 남편. 이번엔 내가 가질 차례야. 지영은 병원 약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지켜봐왔지만 자신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약사인 그녀는 수면제를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지영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법원은 민석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지영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법정에서 마주한 수지는 이미 임신 5개월의 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지영은 병원 일에 더욱 몰두했어요. 동료들은 그녀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완벽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약제부장으로서 그녀는 철저하게 모든 처방전을 검토했고 미세한 오류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지영은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빈집 빈 침대 그리고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구멍. 6개월 후 지영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심리상담사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여동생과 남편의 배신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임 선생님, 분노는 독약과 같아요. 자신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지영은 민석과 수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소아과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수진은 출산 후에도 탄탄한 몸매를 빠르게 회복했고 민석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영아, 잘 지내? 지영은 약사답게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수지는 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언니, 우리 아들 봐. 민석 오빠 닮았지? 지영은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확실히 민석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녀와 민석 사이에 있었어야 할 아이. 지영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약사로서 알코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항상 나를 질투했지? 내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던 거야. 언니, 술 마셨어? 그만 마시고 자.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어요. 전날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진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약사가 병원 약제부장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지영은 심리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어요. 그녀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수영장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의 탄탄한 몸매를 볼 때마다 지영은 자신과 수진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수진처럼 운동에 시간을 투자했다면 1년이 지났어요. 지영은 여전히 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했어요. 어느 날 지영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석의 친구 현우를 만났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민석과 수진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최근에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 지영은 담담하게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복수의 달콤함일까? 아니면 인과응보에 대한 안도감일까? 가슴 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약재부에서 처방전을 검토하다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임수진 38세 항우울제 처방.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처방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높은 용량의 항우울제와 수면제가 함께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전문가적 판단으로 이 조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최근에 이혼했대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아이 양육권 문제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예요. 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진이 민석과 이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민석이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묘한 위안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오랜 고민 끝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잘 지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 지영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민석 오빠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날 버렸어. 그리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지영은 침묵했어요.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결국 나도 행복하지 못했어. 민석 오빠는 그냥 예쁜 몸매에 반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지영은 약사로서 동생의 정신 상태가 위험한 수준임을 감지했어요. 직업적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지영이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여동생을 보는 순간 모든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아. 약사인 지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약물의 양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이미 늦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지영에게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동생에 대한 미움,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제는 상실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야.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장례식장에 민석이 나타났을 때 지영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 여동생이. 당신 때문에. 나도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의 눈물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듯 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수진의 아이는 민석의 부모에게 맡겨졌어요. 지영은 가끔 그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분명 민석을 닮았지만 수진의 눈매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지영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지영은 병원을 그만두고 작은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54세,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는 여동생 수진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언니, 왜 날 구해주지 않았어? 그럴 때마다 지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약국은 동네에서 신뢰받는 곳이 되었어요. 그녀는 전문 약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꼼꼼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벽에 걸린 약사 면허증과 상장들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어요. 밤이면 텅 빈 집안이 그녀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지영은 항상 거절했어요.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난 이제 혼자가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약국에 한 남자아이가 찾아왔어요.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약사님, 할머니가 이 약을 달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수진과 민석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4살이 된 조카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민우구나? 어떻게 날 알아요? 지영은 아이에게 약을 건네며 물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니 윤 여사가 서 있었어요. 민석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윤 여사는 민석이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민우를 키우느라 연락도 못했어. 미안하구나.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남편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석이. 어떻게 지냈나요? 수진이가 떠난 후 많이 방황했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더구나.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고.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에 대한 슬픔이라니 인간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민우는 누가 키우고 있나요? 내가 키우고 있지. 하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윤 여사의 말에 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배신의 산물이자 동시에 자신의 피가 섞인 유일한 혈육.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 손을 뻗고 싶었어요. 어머님, 가끔 민우를 봐도 될까요? 윤 여사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민우에게 이모가 생겼다고 말해줄게. 그날부터 지영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주말마다 민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지영에게 마음을 열었고 지영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지영은 민우에게서 수진의 웃음과 민석의 눈매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자라났어요. 어느 날 민우가 지영에게 물었어요. 천진난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질문에 지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이모,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너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야 했어. 민우의 순진한 눈빛에 지영은 더 이상 미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상실감과 함께 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윤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지영은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아침이 되자 윤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어머님, 제가 민우를 키우겠습니다. 윤 여사는 놀라면서도 안도했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딛고. 민우는 제 조카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가 저희 유일한 가족이에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영은 민우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어요. 약국 뒤편에 작은 방을 마련해 민우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지영의 텅 빈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수진과 민석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내 아들 잘 부탁해.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영은 그런 밤이면 민우의 방으로 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조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모든 아픔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부모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민석에 대한 미움이 조금 더 옅어졌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에 대한 아픔이라기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상실감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약사로서 지영은 수많은 약을 조제하고 판매했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약은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고 남은 시간은 민우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더 여자다웠다면, 내가 수진처럼 아름다웠다면. 민우가 10살이 되던 해 지영은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민석의 대학 친구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임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재훈은 지영을 보자 반가워했어요. 그는 지영이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그녀를 존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항상 선생님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지영과 민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독신으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는 재훈 삼촌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에 푹 빠졌고 지영은 오랜만에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했잖아. 몇 주 후 재훈은 지영의 약국을 찾아왔어요. 그의 방문에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과학박물관에 가려고 하는데 민우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은 망설였지만 민우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동의했어요. 박물관에서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문득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다시 수진과 민석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옛 생각이 나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가 잠든 후 재우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임 선생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민석이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영은 굳어졌어요. 마음에 단단히 쳐놓았던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오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재훈의 진심 어린 말에 지영은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직도 제 여동생을 미워해요. 그리고 민석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요. 재훈은 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의 마음이 살짝 녹아내렸어요.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에 더 깊이 미워할 수 있는 거죠. 지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약사로서의 냉정함과 이성적인 판단력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두려워요. 시간이 흘렀어요. 재우는 지영과 민우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우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지영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진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 그리고 내 전부를 빼앗아 갔어. 그녀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었어요.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재우는 지영에게 청혼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지영은 망설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지영은 민우의 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 재훈 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 삼촌이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이모가 가끔 밤에 혼자 울 때 누군가가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민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지영은 재훈에게 전화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과거를 잊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재훈은 기뻐했지만 지영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행복해도 될까? 내가 다시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약혼식 준비를 하던 중 지영은 우연히 재훈의 휴대폰에서 수진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재훈은 당황했어요. 지영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건 민석이 주었던 사진이에요. 민우에게 언젠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영은 순간 모든 의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또 다시 배신당하는 건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영은 약국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몸매에 빠져든 민석 두 사람의 불륜, 배신의 아픔.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었고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약장에서 수면제를 꺼내 들었어요. 약사로서 그녀는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손이 떨려 약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재훈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때 약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은 수면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 삼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어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민우와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재훈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지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리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이 있지만 회복될 겁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재훈이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재훈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아까 사진 때문에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설명했어야 했어요. 민우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영은 과거의 상처가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나 봐요. 재훈의 회복 기간 동안 지영은 그를 간호하며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수진과 민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재훈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지영은 조금씩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지영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방암 3기입니다.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몸이 떨려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치료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은 결혼식을 취소하려 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 없어요. 그녀는 재훈에게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단호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병든 날에나 건강한 날에나라는 결혼 서약이 있잖아요. 민우도 눈물을 흘리며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결혼식은 병원 정원에서 조용히 열렸어요. 지영은 가발을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그녀는 많이 아위었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여사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행복하길 바란다, 내 딸. 그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후 지영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재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간호했고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모 곁을 지켰어요. 약사로서 지영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재훈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오늘은 민우의 중학교 졸업식이었다. 병원 휴가를 받아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민우가 장래 희망을 약사라고 썼다고 한다. 내 조카이자 아들인 이 아이가 자랑스럽다. 수진아,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지영은 일기에 수진과 대화하듯 글을 썼어요. 점점 그녀는 여동생에 대한 미움보다 그리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세가 악화되면서 지영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병실 구석에 수진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가끔은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미안해. 용서해줘. 수진의 환영이 말했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재우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지영은 재훈과 민우를 불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에 행복했어요. 그녀는 재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엄마와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그리고 나도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민우는 흐느끼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가지 마세요. 지영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인생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회복과 용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약사로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수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영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오랜 병원 동료들, 약국 단골 고객들, 그리고 그녀를 존경했던 많은 이들. 영정 사진 속의 지영은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민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이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저도 알아요. 이모는 제 진짜 엄마였어요.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영을 닮은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재우는 지영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인생은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채워졌다. 나는 이제 수진과 민석을 용서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민우도 없었을 테니까. 민우야,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재훈, 당신은 내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어. 고마워요. 재훈은 민우와 함께 지영이 남긴 약국을 계속 운영했어요. 민우는 이모의 뜻을 이어 약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약국 한쪽 벽에는 지영, 수진, 민석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역사지만 그들의 일부인 역사였어요. 어느 봄날 민우가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들고 지영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과 자부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모, 약사가 될 거예요. 이모처럼 정확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약사가 될게요. 그는 지영의 사진 앞에 합격 통지서를 내려놓았어요. 묘비 옆에는 수진의 묘도 있었습니다. 자매가 죽어서야 다시 가까워진 아이러니. 민우는 두 묘지 사이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이모. 저 잘 자라고 있어요. 재우는 병원 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지영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짧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시간은 서로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지영이 만든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 하루 한 알씩. 그는 이 약이 실제 약이 아니라 지영의 사랑이 담긴 캔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입에 하나를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달콤함 속에 약간의 쓴맛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대학 기숙사로 떠난 후 재우는 지영의 약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남긴 노트들, 처방전들, 환자 기록들. 그 속에서 그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2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민석과 결혼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된다. 재우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지영의 삶을 거꾸로 읽어 내려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민석과의 데이트, 첫 직장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사랑의 흔적들.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간쯤에서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결과를 들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민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가 날 떠날까 두렵다. 재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지영이 불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 내 남편의 아이를. 내가 줄 수 없었던 것을 내 여동생이.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 듯했습니다. 재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은 다이어리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짧았지만 그 행복을 알게 해준 재훈과 민우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제 난 두렵지 않다. 수진아, 곧 만나자. 재훈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지영의 삶은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강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민우는 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병원 약사가 되었어요. 그는 지영의 발자취를 따라 환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가끔 그는 어머니와 이모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때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두 자매,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은 한 남자. 민우에게 그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가 30세가 되던 해 그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그는 지영과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마치 두 사람이 그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모, 오늘 제가 결혼해요. 두 분 모두 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두 묘비 앞에 웨딩 부케를 나누어 놓았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자매가 화해하고 함께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우는 병원 자원봉사를 하며 노년을 보냈어요. 그는 종종 안병동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강인한 약사의 이야기, 배신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자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민호와 그의 아내 사이에 딸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영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생명에게 이모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린 지영이 5살이 되던 해, 민우는 그녀에게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지만 그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 이름을 물려준 이모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의 할머니는 아름다웠지만 약했어. 두 분 모두 널 많이 사랑했을 거야. 어린 지영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사진 속 두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는 누구를 더 닮았어? 민우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수진과 지영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너는 두 분 다 닮았어. 이모 할머니의 강인함과 할머니의 아름다움을.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재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장례식에서 민우는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를 위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나의 이모를 사랑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우는 재훈을 지영과 수진 옆에 안장했어요. 이제 새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인연이 죽음으로 정리되는 아이러니. 그는 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우도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은퇴 후 작은 약국을 열어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약국 벽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수진, 이모 지영, 그리고 재훈. 세월이 흘러도 그 사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우는 종종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자였구나.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모두의 불행을 가져왔지.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지영이 대학병원 약사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운명의 아이러니.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희망이요. 어느 봄날 노년의 민우는 세 사람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는 각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엄마, 이모, 아버지. 우리 딸 지영이 이제 엄마가 돼요. 아이 이름은 수진으로 지었대요.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바람이 불어 새 묘비 위에 꽃잎을 흩날렸어요. 마치 그들이 함께 미소 짓는 것처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아기 수진을 안고 지영과 그녀의 남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노년의 민우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진의 탄탄한 몸매에 빠져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 민석, 그로 인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이모 지영. 그리고 그 복잡한 인연 속에서 태어난 자신. 이제 그 모든 이야기는 과거가 되었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요.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수진이 있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자.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 된 수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천천히 앨범을 넘겼어요. 약사로서의 지영,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과 재훈,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미소 짓던 지영의 모습까지. 세월이 흘러도 그 사진 속 지영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슬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모,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 병원 산부인과 병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 수지는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은 민석을 닮았고 미소는 지영을 닮았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민우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우연히 한 피트니스 센터의 광고판에 멈췄습니다. 완벽한 몸매의 여성 트레이너가 웃고 있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모든 것이 변해도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는 어머니 수진의 아름다운 몸매가 어떻게 가족의 비극을 시작했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었어요. 비극과 희망이 함께 얽혀 있는 것. 병원에 도착한 민우는 딸 지영과 손녀 수진을 만났어요. 손녀를 품에 안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뜻한 작은 생명이 그의 팔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널 많이 사랑할게.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모 지영이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마치 지영과 수진 그리고 민석이 하늘에서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 민우의 마음에 오랜 시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민우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는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모의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자신의 삶.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엄마, 이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별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민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